나는 확실히 알았다.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그리고 정확히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는 내려갔다. 닷새는 엄마와 나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준 엄마는 자전거를 꺼내더니 말했다. 야, 춘기야, 우리 들꽃 공원으로 운동하러 가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초록껌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가 내미는 껌 하나에 마음이 열린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따라 나섰다. 우리 누가 잘 타나 시합할까? 당연히 내가 이기지. 엄마는 절대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걸?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서툴러서 넘어질 때면 네가 좀 봐줘라, 응? 그건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이라고. 아참, 내가 엄마 머리도 빨갛게 염색해줄까? 그러자 엄마 자전거가 휘청거렸다. 엄마는 얼른 균형을 잡더니 내게 눈을 흘겼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들꽃 공원을 신나게 돌았다. 함께 딱딱 소리내어 씹는 껌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꼭 이중창 같았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김옥의 단편소설 야, 춘기야를 율곡 수목원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춘기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춘기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사춘기라서 엄마가 사춘기의 사자를 빼고 딸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춘기 시절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땐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늘 가진 것이 없고 나이가 어렸고 부모님은 언제나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땐 우리의 자식이 또 사춘기가 되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자식들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사실 몰라준다기보다는 모른 척한다고 해야 되겠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었더라면, 그때 좀 더 같이 웃어주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는 사춘기 아이들이 이미 훌쩍 크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때 부모님께 잘해드릴 걸 하고 생각할 땐 부모님께서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미 안 계시거나 한 것처럼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사랑한다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은 파주에 있는 율곡 수목원을 산책하며 야, 춘기야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춘기야! 야, 춘기야! 꿈결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방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아직 초저녁이야. 하지만 껌처럼 들러붙는 잠을 떨쳐내기란 정말 힘들다. 다시 경계선을 넘어 잠의 세계로 달아나려는 순간 책상 위에 있던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춘기 너 방에 있으면서 왜 대답 안 해? 얼른 문 안 열어? 엄마가 건 전화였다. 엄마는 거실에서 그리고 내 휴대폰 속에서 소리쳤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자 엄마는 내 방문에 몸을 기대고 있었던 듯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짧게 자른 머리가 위로 다 뻗쳐 있다. 대체 방문을 왜 꼭꼭 걸어 잠그는 거야? 아이고 더워. 그리고 방 좀 치워라. 이게 다 뭐냐? 아휴 또 잔소리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혹시 너 내 허리띠 안 가져갔어? 내가 엄마 허리띠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왜 내가 춘기야? 멀쩡한 이름 놔두고. 나는 화를 내며 이불을 확 뒤집어 써버렸다. 그러자 엄마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네가 그러니까 춘기지. 사춘기. 에구, 나도 사춘기 딸을 처음 키워보는 거라 힘들다. 내가 자랄 때는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한 것 같은데? 엄마는 내 방 전신 거울에 요리조리 얼굴을 비춰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다. 하여간 엄마 영어 학원 가서 공부하고 운동하다 오면 늦을지 모르니까 너도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수학 문제집 오늘 거 다 풀어놔. 알았지? 대신 저녁은 피자 시켜 먹어. 나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또? 오늘 급식에서도 스파게티 나왔단 말이야. 나 김치찌개 끓여주고 가면 안 돼? 야, 춘기야. 너 참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라면이나 피자 먹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넌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냐? 하루 종일 돈만 세다 왔더니 손가락이 다 저리다. 엄마는 매니큐어 바른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 허공에 두드리며 말했다. 아무튼 내일 아침은 네 소원인 김치찌개 꼭 끓여줄게. 엄마는 현관문을 쾅 닫고 허겁지겁 나갔다. 가 아니라 다시 벨을 눌렀다. 휴대폰! 엄마 휴대폰 좀 주라. 깜빡 잊을 뻔했네. 내가 휴대폰을 가져다 주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야, 춘기야.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더라.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 누워있고 공부해라. 응?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엄마는 나가려다 말고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몸은 나가지만 마음은 네 곁에 남겨놓고 갈 테니까 올 때까지 자지 말고 공부해. 응? 아이스크림 사올게. 그러고는 또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다. 하긴 엄마의 생활 자체가 전쟁이긴 하다. 엄마는 낮에는 은행에서 돈을 세고 밤이면 영어학원에다가 운동까지 다닌다. 엄마는 늦게 하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자 부쩍 나까지 들볶는다. 중학교 가서 꼴등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둬. 왜 중학교까지 미리 걱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나는 요즘 멋내기라는 심오한 학문에 푹 빠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어른 흉내내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다는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다. 나는 맘에 드는 엄마 허리띠를 몰래 차고 다닌다거나 엄마 샌들을 끌고 학교에 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엄마는 학교에서는 내가 모범생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그냥 모범생인 척할 뿐이다.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대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문제아인 애들도 진짜 속까지 문제아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애들도 그게 편하니까 그런 척할 뿐이다. 어른들만 속고 있지 애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모범생이 피자를 시키기 위해 전화기에 손을 대자마자 전화벨이 먼저 울렸다. 누구냐? 예린이냐? 아,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외할머니다. 어릴 적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 댁 과수원에서 자라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엄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던 나이였다. 사과 따느라 바쁜 할머니에게 칭얼댈 때면 할머니는 말하곤 했다. 아가, 할머니랑 껌 사러 가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내가 껌 씹는 걸 좋아하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는 건 지금은 엄마가 곁에 있으면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다. 특히 내 방에 불쑥 들어와 힐끔 책상 위를 살필 때면 정말 짜증난다. 우리 예린이 잘 있었지? 엄마는 아직 안 왔어? 아니, 왔다가 학원 갔어. 우리 예린이만 혼자 놔두고? 날마다 바빠서 큰일이다. 할머니는 혀를 찼다. 할머니 내일 너희 집 올라간다고 엄마한테 전해라. 나는 전화를 끊고 전화를 걸었다. 피자 한 판 가져다 주세요. 한참 뒤 저녁 식사가 도착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이었다. 나는 안방 쪽을 보며 해외 취재 나가서 지금도 사진 찍느라 바쁠 아빠를 불렀다. 아빠! 신발장 위에 있는 돈 줄게요. 그러자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맛있게 드세요. 피자 먹을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모컨이다. 피자를 먹을 때는 꼭 텔레비전을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자 조각과 리모컨을 들고 차가운 가죽 소파로 올라갔다. 텔레비전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다.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도 무섭지도 않을 거야. 나는 피자 조각을 우물거리며 단짝 윤선이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 내일 그거 할래. 너도 그거 같이 하자. 다음 날 1교시 수학이 끝날 때쯤이었다. 담임이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돌아서는 순간 나도 필통 지퍼를 열고 휴대폰을 꺼냈다. 뒷문 쪽에 앉은 윤선이에게서 문자가 온 것이다.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윤선이 쪽을 보며 웃어주었다. 그러고 나자 수학 시간은 더 지겹게 느껴졌다. 마침내 쉬는 시간이 되어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음악이 흐르는 우리들의 휴게실, 여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윤선이는 다짜고짜 나를 끌고 맨 끝칸으로 들어가더니 온갖 머리 모양을 한 사람들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우와, 많다. 언제 다 모은 거야? 네 문자 받자마자 우리 엄마 미장원에 가서 잡지를 살짝 들고 와 오렸지. 철저히 준비해왔네. 예린이 너 맘 변할까봐 그랬다. 그런데 너 그거 하면 너희 엄마한테 혼날 텐데 괜찮겠어? 걱정 마. 먼저 나가봐. 나 소변 좀 보고 나갈게. 갑자기 긴장된 나는 엄마 허리띠를 만지며 말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러 엄마 샌들로 갈아 신은 뒤 대형 할인점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샀다. 계산을 끝내고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정말 신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선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계단으로 가자. 윤선이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커졌다. 특히 우리 집 앞에서는 내 어깨를 치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 집 위층에는 연호가 살고 연호는 윤선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이기 때문이다. 모든 음모는 늘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이루어진다. 윤선이랑 공포영화 비디오를 빌려다 보는 것도 우리 집이고 떡볶이나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우리 집이다. 당연히 오늘 하기로 한 그거, 즉 머리 물들이기라는 엄청난 행사를 치르는 곳도 우리 집이다. 나는 엄마 샌들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다. 얼른 염색하자, 얼른! 잠깐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해. 그리고 설명서에 쓰여있는 대로 머리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장난 같았다. 서로 깔깔대며 머리에 염색약을 발라주고 비닐 같은 걸 뒤집어 썼다. 소파에 다리를 꼰 채 앉아있으려니 미장원에 온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역시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머리 염색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커피였다. 옆에 점잖게 앉아있는 손님에게 물었다. 손님, 기다리는 동안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네, 원원 투예요. 커피, 프림 1숟갈, 그리고 설탕 2숟갈이라는 소리다. 웃음을 꾹 참고 얼른 커피를 탔다. 염색약이 얼굴에 흘러내렸지만 주인답게 의젓하게 행동했다. 드시지요. 우아하게 마시려는데 위층 연호네 집에서 연호 엄마 악쓰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오늘 연호 녀석이 또 혼나나 보다. 반쯤 비닐에 덮인 윤선이 귀가 토끼처럼 쫑긋거렸다. 커피를 마시고 손톱 발톱 20개에 매니큐어를 바르자 시간이 다 되어 머리를 감았다. 드라이어로 말리고 나서 거울을 보았다. 갈색 머리를 한 낯선 두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가발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학교 화장실에서 봤던 연예인 사진 가운데 하나를 꺼내 머리 색깔을 견주어 보았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한꺼번에 큰 소리로 웃었다. 웃고 나자 두려웠다. 놀이는 끝났고 모험만 남았다. 오후에 엄마가 여느 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왔다. 엄마를 맞이할 마음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와버려서 나도 놀랐지만 엄마도 내 모습에 어지간히 놀랐나 보다. 한참을 입을 벌린 채 바라보더니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머리꼬리 그게 뭐야? 누가 우리 딸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누구야, 누구? 아니야, 엄마. 내가 집에서 했어. 내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자 엄마의 짧은 머리카락이 일일이 곤두서는 것 같더니 눈동자가 커질 대로 커졌다. 너 미쳤구나. 학생이 염색을 다 하고. 윤선이도 했는데 내 말대꾸에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집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잘한다, 응? 그리고 매니큐어는 왜 발랐어? 너 지금 한 것 내 허리띠 맞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날마다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엄마는 내가 차고 있던 허리띠를 휙 빼앗아 가더니만 또다시 소리쳤다. 휴대폰도 압수야. 내가 너만한 나이 때는 공부만 하고 책만 읽었다. 도대체 누굴 닮아 엉뚱한 궁리만 하는 거야? 휴대폰을 뺏기고 나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쳤다. 엄마도 화장하고 파마도 하잖아. 나하고 너하고 같아? 나는 어른이고 너는 학생이잖아. 그럼 엄마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딸 밥도 잘 안 챙겨주는 거는 엄마 노릇 잘하는 거야?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누군 누구야? 엄마 좋아서 엄마 인생 사는 거지. 나는 바보처럼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눈이 휘둥그레졌다. 짧은 순간 커다란 눈 가득 눈물을 글썽이더니 내 등짝을 세게 후려치며 말했다. 난 애들이 어른한테 대드는 꼴은 죽어도 못 봐. 하여간 검은 염색약 사다 다시 염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다. 집 나가버릴 거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한참 뒤 엄마가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염색약 사러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가보진 않았다. 한참 있다 화장실로 가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갈색 머리가 서 있었다. 어서 저 낯선 애와 친해져야 할 텐데. 한참 뒤 돌아온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가서 외할머니를 모셔온 것이다. 엄마는 내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해? 할머니를 보자 조금 기분이 풀어진 나도 함께 눈을 흘겨주고는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할머니! 짧은 은발에 잘 익은 사과처럼 발갛게 그을린 할머니는 날 보고 활짝 웃으셨다. 서툴게 칠한 빨간 입술이랑 울퉁불퉁 검은 눈썹이 꼭 애들이 물감 잔뜩 묻힌 붓으로 장난쳐 놓은 것 같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이고 우리 예린이 공부하느라고 힘든가 비쩍 말랐네. 그러자 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공부는 무슨 멋내느라고 정신없대요. 저 멋진 머리 좀 봐. 그런데 할머니는 오면서 이미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다. 생각보다 잘 들였네. 우리 예린이가 영리하고 손재주가 좋아. 손재주 좋으면 뭐해?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하지. 이따 염색약 사다가 검게 물들여버려야지. 그 말에 다시 화가 난 나는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나가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말 인정 없는 엄마다. 놔둬라. 너도 중학교 때 연탐 찍게 달고서 머리 파마한다고 태워먹고 온통 난리친 적 있잖아. 벌써 잊어버렸냐? 정말? 할머니, 그게 정말이야? 내가 되묻자 엄마는 당황하면서 말했다. 어휴, 엄마는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그러더니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내 머리 염색에 대한 말은 쏙 들어가 버렸다. 아무래도 엄마의 성장 과정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져온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단물이 줄줄 흘렀다. 할머니는 엄마랑 함께 안방에서 자기로 했다. 나는 할머니를 졸랐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자, 응? 우리 엄마다. 왜 빼앗아 가려고 그래? 엄마가 마음이 많이 풀렸는지 농담을 했다. 결국 할머니랑 엄마랑 나는 거실에 나란히 누웠다. 우리는 사이좋게 텔레비전을 보았다.
엄마는 시골 동네 사람들 안부부터 할머니네 똥개 백호의 소식까지 묻더니 피곤한지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엄마 잠든 걸 확인하고 할머니에게 소곤소곤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나만 할 때 공부만 했어? 그러자 할머니가 잠이 묻은 소리로 말했다. 누구? 네 엄마가? 응!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멋도 안 부리고 죽으라고 공부만 했대. 그래서 나는 엄마 딸 같지가 않대. 엄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놀 궁리만 하는 거래.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한다. 내 새끼가 어때서 사과처럼 예쁘기만 하구만. 저 클 때는 안 그랬나? 그때 남학생들이랑 빵집으로, 들판으로, 극장으로 얼마나 쏘다니던지. 내가 학교도 한번 불려가고 진짜 속 썩었는데 그건 까맣게 잊었는가 보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 속을 썩였단 말이야? 할머니는 아차 했는지 입을 다물더니 얼른 덧붙였다. 아니 뭐냐 그게 아니고 그래도 네 엄마는 형제들 중에 가장 인정이 많았어. 속 썩일 때도 있었지만 용돈 모아서 선물도 사다 주고 과수원 일 하고 오면 등도 주물러 주고 애교도 부리고 하던 건 네 엄마였단다. 엄마의 비밀이 드러나 버렸다. 그동안 나만 감쪽같이 속았다. 역시 얼른 어른이 돼야 한다. 할머니, 나도 얼른 어른이 되면 좋겠어. 어디든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다 해볼 거야.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우리 예린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우리 예린이를 믿어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세상을 돌아다녀 보렴. 그런데 예린아, 사과는 오랫동안 충분히 익어야 달고 맛있단다. 햇빛도 맘껏 쬐고 별빛도 맘껏 받고 비도 맞고 바람도 받고 이슬도 먹고 이상해서 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잠들어 있고 엄마의 코 고는 소리만 요란하다. 엄마는 그래놓고 나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자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엄마에게도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집 나가는 것은 잠깐 뒤로 미뤄야겠다. 할머니랑 할머니 속에서 나온 엄마랑 엄마 속에서 나온 나는 나란히 누워 그렇게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닷새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다. 엄마가 더 있으라고 졸랐지만 할머니는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과만 따야 하는 때가 됐다고 했다. 우리 집에 온 이튿날 할머니는 여러 종류의 김치를 담그고 김치찌개를 끓였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편안한 신발을 한 켤레 사드렸다. 그 다음 날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골고루 밑반찬을 만들었다.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안경점으로 가 안경을 맞춰드렸다. 또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오리탕을 끓이고 엄마랑 나는 할머니 머리를 염색약으로 검게 물들여 드렸다. 그리고 사과보다 더 빨간 옷을 한 벌 사드렸다. 할머니는 점점 젊어졌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야. 할머니가 끓여준 오리탕을 먹으며 엄마는 젊어진 할머니 앞에서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나는 확실히 알았다. 우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그리고 정확히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는 내려갔다. 닷새는 엄마와 나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준 엄마는 자전거를 꺼내더니 말했다. 야, 춘기야, 우리 들꽃 공원으로 운동하러 가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초록껌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가 내미는 껌 하나에 마음이 열린 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따라 나섰다. 우리 누가 잘 타나 시합할까? 당연히 내가 이기지. 엄마는 절대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걸. 그러니까 이 엄마가 서툴러서 넘어질 때면 네가 좀 봐줘라, 응? 그건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던 말이라고. 아참, 내가 엄마 머리도 빨갛게 염색해줄까? 그러자 엄마 자전거가 휘청거렸다.
엄마는 얼른 균형을 잡더니 내게 눈을 흘겼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들꽃 공원을 신나게 돌았다. 함께 딱딱 소리내어 씹는 껌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꼭 이중창 같았다.